안녕하세요, 태청입니다. 자, 유학국제학교 필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미국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하간에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어를 좀 하실 거고, 미국 학제를 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대강 아는 것 같지만 깊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 좀 왔다 갔다 했고 링컨 대통령 이름 좀 들어봤고 해서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깊게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조기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SAT를 준비하고 ACT를 준비하고 미국 대학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제발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 그죠?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시쳇말로 제발 이것만은 이라는 강의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 제발 이것만은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국을 뒤흔든 사건들, 그죠? 미국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계사의 전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미국을 뒤흔든 연설들, 그죠? 그래서 사건과 연설을 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럼 사건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나 저거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전부일 겁니다. 그죠? The Pilgrims and the Mayflower.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청교도가 누군지 알아? Mayflower가 배 이름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어? 그게 왜 중요해?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실 잘 모릅니다. The Revolutionary War. 미국의 독립전쟁이래. 미국이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 왜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전쟁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단 말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거. 오케이?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 누가 누구로부터 독립한 거야, 지금? US Constitution, 미국 헌법이란 말 요즘도 신문에 맨날 나오는데 왜 미국 헌법이 중요하느냐? The Civil War, 미국의 남북전쟁은 왜 일어난 거예요? 누가 누구랑 싸운 거야? 끝에 어떻게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Emancipation Proclamation, 이거 해석되는 사람, 이건 노예 해방 선언문입니다. 노예를 왜 해방시켰죠? 링컨 대통령이 벼랑간? 그냥 사람이 좋아서 했나?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지. The Women's Rights Movement,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죠. 미국의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럼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했는지. 그 다음에 The Civil Rights Movement, 마틴 루터 킹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이 누구예요? 왜 유명해? 그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건들에서 대강 들어는 봤어까지는 알지만 속속들이 그 내용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실 때 수업 중에 앞으로 SAT 공부할 때 지문에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맨날 나와, 맨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한 10m, 20m 앞에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명연설이죠. 연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래. 왜 죽음을 달래? 오케이?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The Gettysburg Address, 게티스버거 연설이라고 한국말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게 누가 한 얘기야?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죠. 왜 했어? 왜 중요해 이게? 어떤 말이 들어있어? 모른다는 얘기죠. Appeal to Congress for impartial suffrage, the women's right to vote. FDR, Franklin D. Roosevelt's inauguration speech.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I have a dream. 이런 연설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대목들이 나오는 연설들인데 그 연설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배경에는 왜 이런 연설을 했고 그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실 정리를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10가지 사건들, 이 10가지 연설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숙지를 하고 시작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보다 100m 달리기에서 한 10m 내지 15m 앞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발 이 정도는 제발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 강의 특징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과 연설들에 대한 강의죠. 전문가가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핵심 단어 정리하고 리뷰 문제하고 에세이 라이팅 연습하고 그래머 리뷰까지 커버한 all-in-one 강의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예요. 오케이? 현지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므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과 지식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케이? 상식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강의 수강 대상은 뭐냐면은 7, 8, 9학년이에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SAT나 ACT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7, 8, 9학년들 놀지 말고 이거부터 시작을 하라는 얘기죠. 자, 강의 수강 대상은 여기 있는 대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곧 미국 간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이거 보면 돼. 유학 간 지 1년 이내 학생들. 자, 미국에 오긴 왔는데 아직 뭐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겠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국제고 보딩스쿨 입학 준비생, 미국 교과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학생, 특히 SAT나 ACT 리딩 라이팅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 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기대 효과는요. 자, 이거예요, 이거. 미국의 정치, 사회, 역사적인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강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정도도 모르고 시작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현재 미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됨. 현재 미국을 이해를 하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현지에서의 학습, 수업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ACT나 SAT 공부할 때 지문 내용 중에 나 이거 알고 있어 라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제발 이것만은 알고 넘어가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학습 기대 효과, 빠른 적응, SAT 주요 토픽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다. 특히 History, Social Studies, US Government 과목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영양가 덩어리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강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보기 전에 지문을 반드시 혼자서 읽어보시고 그 지문에 저희가 정리해드린 단어 공부하시고요. 제가 따로 단어 리뷰를 같이 하지는 않겠어요. 쪽팔리잖아요. 그런 건 이제 초등학교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강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어 리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들이 있고 라이팅 컴프레hen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 꼭 반드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강의 끝에 그래머 리뷰가 있는데 이 그래머 리뷰는 저랑 먼저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Anyway, 이러한 여러분들이 약간 능동적인 어떤 그런 배움의 자세를 보여야 가장 이 강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사건편, 연설편 제발 이것만은 강의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1강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청입니다. 자, 오늘은 게티스버그 애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 너무나 유명한 연설이죠.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 오케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뭐 흔히들 이런 대통령들 연설하는 거 보면 뭐 한 30분씩 떠드는 게 뭐 일반적인데 이 연설은 2분에 끝납니다. 2분에. 딱 2분에 끝나요. 253단어인가 그래. 그러니까 A4지 한 장이 다 안 차요. 굉장히 짧은 어떤 공간 안에
굉장히 뭐랄까 심오한 얘기를 많이 담아놨죠. 정말 어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읽으면 정말 눈물이 줄줄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특히 이 첫째 줄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지만 Fourscore and yet 7 years ago our forefathers founded this country 이렇게 나가는 그 대목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게 이 연설이 이게 길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이거 외우기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숙제로 이거 외워와라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만큼 거의 아이들한테는 막 주입하듯이 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게티스버그 애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하죠. 1863년 11월 19일 날 한 연설인데 아직 채 전쟁이 남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가 곧 끝날 것 같아. 그리고 게티스버그라는 게 이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이제 조그만 데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전투가 있었어요. 게티스버그 Battle of Gettysburg.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국립묘지가 되죠. 거기 워낙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거기다 이제 시체들을 묻어주고 이제 거기가 이제 국립묘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봅니다. The Gettysburg Address is a speech by U.S. President Abraham Lincoln, considered one of the best known in American history. 그렇대. It was delivered by Lincoln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자, 이 delivered라는 단어, okay? To deliver 전달하다지. To deliver a speech, to deliver an address.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다의 deliver가 아니라 여기서는 연설을 낭독하다 이런 뜻이야. 연설을 하다. To deliver a speech, to deliver an address. 오케이? 그래서 delivered by Lincoln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on the afternoon of Thursday, November 19th, 1863. 자, 아직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At the dedication of the Soldiers National Cemetery in Gettysburg, Pennsylvania. 자, dedication 헌정식이지, 그지? Soldiers National Cemetery 국립묘지 게티스버그의 그 국립묘지 헌정식에서 한 연설이다. 4.5 months after the Union armies defeated those of the Confederacy at the Battle of Gettysburg. 그렇죠. Battle of Gettysburg, 게티스버그 전투가 일어났고 그 전투에서 북군이 남군한테 크게 이기죠. 그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 전투였는데 북군이 남군한테 크게 이긴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넉 달 반 만에 이제 이루어진 행사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유니언이라는 것은 북군이고 컨페더레이시는 남군입니다. Okay? So after the Union armies defeated those of the Confederacy at the Battle of Gettysburg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raham Lincoln's carefully crafted address came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speeches in American history. 그렇대요. In just over 2 minutes, 2분 정도 되는 분량, Lincoln reiterate 다시 한번 강조하다, 다시 말하다. The principles of human equality espoused by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proclaimed the Civil War as a struggl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Union sundered가 무슨 뜻이냐면 갈갈이 찢어진 by the secession 분리 독립 crisis. 그지? 에스파우스는 어떤 주의를 받아들이는 거. 그지? 어떤 주의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뭐라 그럴까? 명기된, 그지? 내포된 Principles of Human Equality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지? 그 다음에 Civil War가 The Preservation of the Union, 미국이 연방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with a new birth of freedom that would bring the true equality to all of its citizens. 자, 미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true equality, 진정한 평등을 가져올 그럴 일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연설이다 이거지.
ensuring that democracy would remain a viable form of government and creating a nation in which states' rights were no longer dominant.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tates' rights were no longer dominant. 이게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federal government가 있고 미국의 연방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state government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하이어라키가 누가 더 뭐라 그래? 누가 더 권력이 센 거야? 얘가 더 권력이 센 거지. 그지? 근데 이 전까지는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좀 지네 마음대로 하는 성향이 있어서 연방 정부의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연방법과 스테이트법이 있으면 뭐가 우선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중앙법이 가장 중요한 거지. 더 상위법이지. 그지? 근데 그 당시에는 연방법하고 주법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면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 뭐 연방법을 들어야 된다, 주의 법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연방 우리 미국이라는 연방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이제 각 주마다 각계 전투하는 거는 좀 그만하고. 연방의 힘을 좀 실어주라. 연방 말을 좀 들어라.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 말이 있어요. Creating a nation in which states' rights are no longer dominant. 그러니까 주의 권리가 더 이상 dominant하지 않은 국가. 다시 말해서 연방의 권리가 더 우선이 되는 국가를 만들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Alright, beginning with the iconic phrase 4score and 7 years ago. 이 score가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지. score는 20개예요.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야. score. 그지? So 4score and 7 years ago는 7이니까 87이에요. 87년 전에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왜 87 years ago 이렇게 말 안 해? 모르지. 4score and 7 years ago 하면 조금 더 폼이 나나보지. Anyway. So, 4score and 7 years ago, referring to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Lincoln examined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ntext of the Civil War and memorialized the sacrifices of those who gave their lives at Gettysburg and extolled 찬사 virtues for the listeners to ensure the survival of America's representative democracy. 그렇대. 이 내용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봅시다. 읽을게요. 텍스트입니다. 자, 4score and 7 years ago. 87년 전에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에 새로운 국가를 건립했다.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equal. 그 나라는 conceived in liberty, 평화를 근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말에 헌신하는 국가다라는 얘기예요.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자,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지금 이 전쟁이 뭘 시험하는 장소냐면은 과연 어떤 인간 평등의 어떤 그런 원칙에 설립된 국가가 과연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국가가 계속 영속할 수가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태청입니다. 자, 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 먼로 선언 이렇게 되죠. 먼로 1823년에 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시대 흐름별로는 게티스버그 연설보다 이거 먼저 나와야 되는데 1823년에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상원에 연설을 하면서 한 연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가 이제 한 50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새 5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뭐라 그럴까? 이제 약소국이죠. 약소국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강대국 어떤 그런 국제적인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강국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이 당시에 유럽은 이제 열강들이 뭐 독일이다, 러시아다, 프랑스다, 영국이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고 그래서 먼로 대통령이 보기에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났냐면은 뭐 스페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꾸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열강들이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파급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일침 경고를 하는 겁니다. 유럽에다가. 먼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우리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럼 니네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유럽 일은 유럽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속해 있는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속속 독립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중앙아메리카하고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에 자꾸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일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게. 유럽에 있는 일은 유럽에 있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1823년이잖아. 그때부터 1915년 즉 1차 대전 정도가 일어날 때까지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야. 오케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비록 영국에서 독립해서 나온 나라지만 유럽에서 니네 시끄럽게 구는 거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리가 거기 관여 안 할게. 그 대신에 우리 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일도 니네가 끼지 마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뭐라 그럴까? 거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한테 간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혼자서 어떤 외부의 나쁜 영향 없이 혼자서 어떤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점점 강대국이 되어 가는 거죠. 이때부터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독립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개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뭐 무슨 노예 해방도 일어나고, 여성 인권 운동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격변기인데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 이렇게 남들의 어떤 불필요한 관심을 안 받고 온전히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라가 크게 발전을 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먼로 선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 거의 1823년부터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1915년까지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미국이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자기네들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전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다가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피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로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먼로주의라는 말이 아직도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연설을 한번 우리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Background. 자, President James Monroe's 1823 annual message to Congress contained the Monroe Doctrine, which wanted European powers not to interfere in the affairs of the Western Hemisphere. Hemisphere라는 단어 알죠? 반구. Western Hemisphere, 반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를 반으로 쪼개면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이쪽 반구. 그지? 그죠?
서반구의 일에 유럽이 끼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Okay. Understandably,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taken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closest neighbors. I'm sorry. Understandably,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taken a particular interest in its closest neighbors, the nations of the Western Hemisphere. 그지? Equally understandably, expressions of this concern have not always been favorably regarded by other American nations. 그렇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The Monroe Doctrine is the best-known U.S. policy towards the Western Hemisphere. Buried in a routine annual message delivered to Congress by President James Monroe in December 1823, the doctrine warns, 경고합니다. European n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tolerate, 인내하지 않겠다, further colonization, 식민지화, or puppet monarchs. monarchs는 군주지, 군주. puppet monarchs는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군주.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예를 들어서 중미나 남미에 어떤 자기네들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꼭두각시 군주를 왕을 하나 앉혀놓고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더 이상 자기네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Okay? The doctrine was conceived to meet major concerns of the moment, but it soon became the watchword of the U.S. policy in the Western Hemisphere. The Allied powers refer to Prussia, Austria, and Russia. 지문상에 나와 있는 Allied powers라고 표현한 유럽 열강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 당시에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를 얘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지문을 볼게요. Of events in the European quarter of the globe with which we have so much intercourse. intercourse라는 건 대화, discussion이죠. And from which we derive our origin.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하고, 그지? From which we derive our origin. 우리의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발생한 곳,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발생한 나라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We have always been anxious and interested spectators. 관전자, 보는 사람, 그지? 우리는 항상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유럽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항상 anxious, 걱정스럽고 interested, 관심이 많은 관전자이다. 우리는, 미국은 이 말이지.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cherish sentiments the most friendly in favor of the liberty and happiness of their fellow men on that side of the Atlantic. 자,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우리 유럽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지? 우리 형제들이 liberty and happiness,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데 w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시민들은 cherish sentiments the most friendly, 아주 친근한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즉 유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일단 덕담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cherish라는 좋은 단어가 있죠.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죠. To cherish. In the wars of the European powers in matters relating to themselves, we have never taken any part. 자, 유럽에 있는 열강들끼리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데는 we have never taken any part.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오케이? Nor does it comport, 여기서 agree with our policy to do so.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It is only when our rights are invaded or seriously menaced.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네, 안녕하세요. 태청입니다. 자, 오늘은 Franklin D. Roosevelt's inauguration speech.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취임사, 그죠? 취임사. inauguration speech, 취임사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자, 프랭클린 D. 로즈벨트 이거를 이분을 짧게 FDR라고 많이 부릅니다. FDR. 존 F. 케네디, 그죠? JFK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 역사상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명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명이 있어서 하나는 티오도어 로즈벨트. 주로 테디라 그러죠. 나랑 이름 똑같네. 티오도어 로즈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D. 로즈벨트가 있고. 그럼 이 두 분의 관계는 뭐냐? 관계가 뭐냐면은 이 프랭클린 D. 로즈벨트가 결혼한 영부인 엘레노어, 이 엘레노어가 티오도어 로즈벨트의 조카 딸이에요. 조카 딸, 그죠? 조카 딸. 그러니까 처가집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 명이었다라는 거. 오케이. 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Roosevelt's first inaugural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Roosevelt's first inaugural address in the early 1933, the United States was still feeling the horrible shock and disappointments the Great Depression brought about. 1920년대에 미국에 뭐가 있으면 대공황이 있었어요. 갑자기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실업자가 수백만 명,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 수백만 명까지는 거짓말이고 수십만 명, 그죠? 그래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어 미국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 오케이? 그걸 Great Depression, 우리나라 말로 대공황 그럽니다. In addition, the rest of the world, especially Europe, was also suffering from the outcome of the Great Depression.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거기도 경기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럽도 지금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구워갔는데, 차관을 많이 빌렸었는데.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유럽한테 야 그때 그 돈 빨리 갚아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덩달아 유럽도 안 좋은 거죠. Other world issues included Europe still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World War I in a revolutionary style. An example is the instating of the Third Reich in Germany by the Nazi Party with Adolf Hitler in the country's chancellor. 그죠? 그래서 193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도 경기가 안 좋고 민심이 동요되고 하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나치 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고 그 나치 총독인 에돌프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Okay? The speech was presented to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n March 4th, 1933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D.C. The purpose of Franklin Roosevelt's speech was to start his presidency by addressing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his inauguration day. 오케이, 취임사였습니다. 1933년 3월 4일 날. With this speech, he addressed several issues and major themes that currently surrounded the country at the time, especially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economic panic that was still sweeping, 휩쓸고 간다. The nation and hitting home in the majority of the U.S. towns and cities. 그지? Other major themes included the unimportance of material wealth, unemployment, the greatness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the future. 자,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봅니다. President Hoover, Mr. Chief Justice, my friends, this is a day of national consecration. 축성, 우리나라 말로. 축복스러운 날이다 이 말이야. And I am certain that on this day my fellow Americans expect that on my induction 취임 into the presidency I will address them with candor, 솔직함, and the decision which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people impels은 요구하는. 자, 단어 뜻만 몇 개 알면은 이 문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This is preeminently the time to speak the truth, the whole truth, frankly and boldly. 진실을 얘기해야 할 때다. Nor need we, 이건 옛날 말이지. Nor
do we need to nor do we need to shrink from honestly facing conditions in our country today. 뭘 숨길 이유도 없다. This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will revive and will prosper. revive라는 건 다시 생기가 도는 거지. revival.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두려움밖에 없다. 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terror which paralyzes needed efforts to convert retreat into advance. Nameless, 이름 없고, unreasoning, 이유 없고, unjustified, 정당화되지 않는 공포. 오케이? 마취시키는, 뭘 마취시켜? Retreat into advance,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는 노력을 마비시키는 공포. 오케이? 여기서 convert라는 건 전환이죠. 전환. In every dark hour of our national life, a leadership of frankness and of vigor, 생기, has met with that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people themselves, which is essential to victory. 뭐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고. And I am convinced that you will again give that support to leadership in these critical days.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그러한 지지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지. In such a spirit on my part and on yours, we face our common difficulties. 공통의 어려움이 있다. They concern, thank God, only material things.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공동의 어려움은 뭐야? 그냥 물질적인 거다. Values have shrunk to fantastic levels. 여기서 가치지, 가치. 그러니까 물가예요. 여기서는 물가. Have shrunk to fantastic levels.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건들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오히려 올라갔겠지. 경제학적인 걸로 보면은. 오케이? Taxes have risen. 세금이 올라갔고, and our ability to pay has fallen. 이건 뭐냐? 우리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양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지? Government of all kinds is faced by serious curtailment of income. income이라는 수입. curtailment는 축소, 줄어드는 것. The means of exchange are frozen in the currents of trade. 그리고 currents of trade, 무역, 전 세계 무역도 are frozen, 거의 멈춰선 상태다. With withered leaves of industrial enterprises lie on every side. Withered leaves라는 시든 잎사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죠. Industrial enterprise, 산업 발전의 시든 잎사귀가 곳곳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Farmers find no markets for their produce, 생산품. 여기서 여기서는 이거는 noun이에요. 이거는 명사인데 이럴 때는 뭐 발음이 produce입니다. produce 앞에 있어. 근데 이거를 verb로 쓸 때 생산하다 할 때는 뒤에 있어. produce. 오케이? 그래서 발음이 다르다는 거. 액센트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noun은 produce, verb는 produce 이렇게 되는 거지. And savings of many years of thousands of families are gone. 그리고 수년 동안 저금했던 그런 돈들은 다 없어졌다. 가치들이 없어졌다. More important, a host of unemployed citizens face the grim problem of existence, and an equally great number toil with little. 안녕하세요, 태청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inauguration speech 지난 시간에 다 읽었고요. 자, 오늘은 단어부터 볼게요. 오케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셨죠?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고퀄리티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The soldier was given a medal for showing exemplary behavior. 행동이죠. During a crisis. 쉽게 얘기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 뭐야? conduct. 이 conduct라는 단어도 이게 noun은 행동. verb은 행동하다. 근데 이게 noun일 때는 conduct고 verb일 때는 conduct예요.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produce 얘기했죠. produce하고 produce. 이것도 conduct, condu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George spends much of his time his parents who are too old to fend for themselves. taking care of. 수발 들다가 뭐였지? ministering. ministering 이렇게 되죠. (3번입니다) The reason youth is beautiful is because it is 빨리 지난 것. 젊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quickly passing 뭐야? evanescent. 이렇게 되죠. 비슷한 말로 ephemeral이 있죠. 그다음에 또 fleeting이 있죠. 오케이. 4번입니다. I sorted my closet to pick out all of my 오래돼서 쓰지 못하는 outworn. (5번입니다)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기소된 indicted man was innocent. 그 다음에 6번이죠. Their behavior was exposed by the media. 부도덕한, lacking moral standards, unscrupulous였지. 7번입니다. If a tsunami were to come, the houses by the shore will be in 큰 위험, peril. 끔찍한 위험. 8번입니다. I could tell from her expression that she was 무엇으로 고생하다. stricken. stricken with grief. 즉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뜻이죠. stricken with grief. stricken with disease, 큰 병에 걸렸다. Oops. stricken with pain, stricken with grief, stricken with sadness, 많아. Okay? stricken with. 다음에 9번입니다. Henry is filled with whenever he is getting ready to play tennis. 생기, vigor. Okay? 10번입니다. My mother's threats to take away my iPhone. 강요하다, 요구하다. impelled me to do my chores. 그런 거죠. (11번) I have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you and I want you to answer me. 두가 아니라 to겠죠. With the utmost 솔직함, candor, 정직. 12번 The new changes were too 휩쓸고 지나가는 for us to get used to in such a short time. A wide range, sweeping. 광범위한 말이지.
그다음에 13번. His 무관심한 attitude towards her problem hurt her feeling. 뭐야? Callous. 같은 말로 indifferent. (14번) My flowers 시들다. because I forgot to water them withered. Okay? 그다음에 15번 Many American soldiers 죽다 in Europ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erished. (16번) Harry tried to his younger sister into lying for him to their mother by giving her a huge lollipop. 꽃이다. 그지? lure죠, lure. lure 역시 noun으로는 미끼. 그다음에 verb는 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writing exercise 중에 한번 긴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길어봤자 뭐 250 words지만, 이게 그래서 이런 토픽으로 쓰면 어떨까 해봤어요. Does having money solve all our problems?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죠?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된다라고 써도 되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에세이 라이팅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우리 흔히 뭐 5 paragraph essay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5 paragraph essay. 5 paragraph essay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일단 opening paragraph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ody paragraph가 있죠. 1, 2, 뭐 3개까지. 되게 3개 이상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50단어 정도 쓸 거면. 그 다음에 conclusion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 paragraph essay를 쓰는 거지. 그지? 근데 이 opening paragraph 안에 뭐가 있어야 돼? thesis statement가 있어야 되죠. thesis statement가 뭐냐면 여기 질문이 있었잖아.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의 답을 오프닝 패러그래프에 써주고 시작을 하자 이거지. Yes, having money solves our problem. 혹은 No, having money doesn't solve all our problems. 이 말을 어딘가 오프닝 패러그래프 안에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에세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면은 이거와 흡사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봅니다. We read in the newspaper quite frequently about the terminally ill child from a poor family who can't get medical help because the child's parents can't afford it. 자, 신문을 읽다 보면은, 그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뭐 병원비를 못 내는 뭐 그런 불쌍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보죠. We might sometimes eavesdrop on our parents talking about the burden of making the next mortgage payment or saving up for a college tuition. 가끔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들을 수도 있죠. Okay? So it does seem true that money solves many of our problems. However, having money can't solve all our problems. If that were true, rich people would have no problems in life at all, and we know that's not true.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는 건 많은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모든 문제가 네, 안녕하세요. 테드정입니다. 자, 오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축약해서 JFK라고 많이 부르죠. 미국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죠. 이 JFK가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이 잘나서 유명한 것도 있고
그 당시의 시대가 이 사람을 좀 스포트라이트 안에 가둬놨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존 F 케네디 가문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서 굉장히 그 뭐 돈도 많고 정치적 영향력도 많고 하는 그런 가문의 하나죠. 이제 거기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집안만 좋을 뿐 아니라 본인도 공부를 잘해서 뭐 하버드 대학 가고 뭐 하여튼 뭐 누가 봐도 엄친아의 생활을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2차 대전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죠. 참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 어뢰정이라고 별로 크지 않은 배. 물론 선원이 전부 8명인가 밖에 안 돼요. 별로 크지 않은 배인데 그게 어뢰를 싣고 다니면서 그 대신 무지하게 빠르지. 그래서 이제 군함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뢰 하나 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선장이었죠. 근데 그게 막 전투를 하다가 전투 와중에 일본 군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반동강이 납니다. 이 사람이 탄 배가 반동강이 나가지고 선원이 전부 물에 빠져요. 그 중에는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한데 정말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 구명정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묶어가지고 다친 사람은 그 안에 씻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끈을 이렇게 배낭같이 만들어가지고 어깨 메고 헤엄을 쳐가지고 근처에 있는 섬으로 가가지고 뭐 살아남고 뭐 엄청난 짓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찌감치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정치 생활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60년대 초반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일단 가장 젊은 대통령 중에 하나죠. 42살인가? 43살인가? 하여튼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재임 중에 아이를 낳고 하여튼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근데 애석하게 첫 번째 재임 기간 이제 4년이 채 되기 전에 다음 임기 선거 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죠. 누군가 총을 쏴서 죽는데 그래서 참 비운의 사망을 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인데 이 사람의 재임 기간 중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쿠바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쿠바 미사일 사건, 큐번 미sil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큐번 미sil 크라이시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소련이 이제 큐바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같이 동맹을 맺고 큐바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큐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은 바로 조금만 가면 이제 미국 땅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의 3차 대전 핵전쟁의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게 어쨌거나 뭐 극적인 타결을 내서 이제 그 핵전쟁을 이제 모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사람이 재임 기간 중에 우리는 이제 달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달 착륙 프로그램을 이니시에이트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일 때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일어났다기보다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태에 또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큐번 미사일 얘기도 했지만은 소련과 냉전 중에 약간의 이렇게 해빙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크루스초프하고 만나가지고 크루스초프하고 같이 크루스초프는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데 둘이 같이 뭐 디즈니랜드도 가고 뭐 그런 짓도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취임 연설 때 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게 이 취임사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자, January 20th, 1961. Vice President Johnson, Mr. Speaker, Mr. Chief Justice, President Eisenhower, Vice President Nixon, President Truman, Reverend Clergy, Fellow Citizens. 이게 이날 이제 모인 사람들 이렇게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clergy는 목회자들, 종교인들, 그죠? 자, we observe today not a victory of party. 자,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취임 선서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당의 승리가 아니라 but a celebration of freedom.
우리 당의 승리를 봐야 할 게 아니라 자유의 기념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Symbolizing an end as well as a beginning, signifying renewal as well as change. 별로 어려운 말 없죠, 그죠? 자, 한 세대의 종말,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의 시발, 요가 아닙니다. 시작. Signifying renewal, renewal이라는 건 재건, I'm sorry, 재생, sorry. And as well as change, 재생과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For I have sworn before you an almighty God, the same solemn, 엄숙한 oath, 선서, our forebears prescribed nearly a century and 3 decades ago. 우리의 선조들이, 그지? Founding Fathers들이 무려 130년 전에 forebear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선배 이런 뜻이지. 선배. 그러니까 즉 우리 이 forefathers, 그죠? 우리 선조들이 prescribed라는 건 처방입니다. 처방한 그 똑같은 엄숙한 선서를 이 자리에서 당신들과 하느님 앞에서 합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The world is very different now. 자, 지금 굉장히 다른 세계가 되었고, For man holds in his mortal hands the power to abolish all forms of human poverty and all forms of human lif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60년대 초반에 핵전쟁, 그러니까 핵무기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갔어 그때. 그래서 인류 역사 최초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있고 모든 생명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있다. 인간에게 이 말이야. And yet the same revolutionary beliefs for which our forebears fought are still at issue around the globe.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투쟁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beliefs, 믿음, 그지? 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사실은 유효한 어떤 그런 일이다. 뭐 이런 말이야. The belief that the rights of man come not from the generosity of the state, but from the hand of God. 그렇지. 혁명적 믿음이 뭐냐면은 the belief that the rights of man come not from the generosity of the state, but from the hand of God.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Generosity of the state, 어떤 한 국가나 정부의 관대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from the hand of God,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 revolutionary belief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거지 어떤 정부가 자, 너 인권 가져라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We dare not forget today that we are the heirs, 후계자, of that first revolution. Let the word go forth from this time and place to friend and foe, 적군, 적 alike, that the torch has been passed to a new generation of Americans born in this century, tempered by war, disciplined by a hard and bitter peace. 자, let the word go forth. 자, 지금부터 선언합니다. 이 말이야. 지금 새로운 미국 혁명의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근데 새로운 미국 혁명의 세대는 지금 20세기에 태어났고 tempered by war, 전쟁을 tempered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담금질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담금질이 뭐냐면은 우리 대장장이들이 이제 칼하고 막 쇠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뜨거운 거를 이렇게 막 때리잖아. 그지? 망치로 막 때리잖아. 쇠가 더 단단해지라고. 그걸 담금질이라고 해. 그게 tempered예요. 오케이? Anyway, 전쟁을 겪은, 그지? 전쟁을 겪어서 강력해진 그런 뜻이겠지. Disciplined by a hard and bitter peace. Proud of our ancient heritage, 유산, and unwilling to witness or permit the slow